엄마, 서로를 위한 거예요. 입양한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말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80평생 모은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적막한 차 안, 말수는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을 버리려는구나. 요양원 간판이 보이자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차는 그대로 요양원을 지나쳐 달렸습니다. 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민수는 엄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그리고 말순이 도착한 곳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못 잤습니다. 입양 아들 민수가 매일 찾아와 식사와 약을 챙겨줬어요. 하지만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며느리 지혜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했어요. 말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와. 지혜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방 좀 정리하려고요. 지혜가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지혜는 말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카메라를 꺼내 방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부터 찍었어요. 책장도 찍었습니다. 옷장도 열어서 안을 봤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혜가 물건을 하나씩 말했어요. 서랍장 하나,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 민수는 받아 적었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지혜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낡은 이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지. 한 20년? 지혜는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수건, 속옷, 양말. 하나하나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했어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왜 정리하는 거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님 물건 파악 좀 하려고요. 말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지혜가 촬영을 마쳤습니다. 어머님 다 됐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민수에게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민수는 카메라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곧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지혜가 촬영하던 곳을 봤어요. 서랍장,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왔어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말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오늘 그거 왜 한 거야? 민수는 밥을 먹다 멈췄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괜찮아요. 말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밥을 마저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네, 그날 일정 비워두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말순은 방문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 갈게요. 말수는 재빨리 침대에 앉았습니다. 응, 그래. 민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편히 주무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물건 정리, 방 촬영, 일정 비우기,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삼켰어요. 설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의 통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말수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조용히 울었어요.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주말 오후, 민수와 지혜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응, 어서 와. 민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확인했어요. 지혜는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말수는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지.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왔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민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힐끗 봤어요. 지혜가 무언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적혀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가 밥을 담아줬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혜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말수는 그걸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밥을 먹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응?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모시러 올게요.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어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준비만 해두세요. 말수는 숨을 삼켰어요. 무슨 준비?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말수는 더 묻지 못했어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말순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밥을 마저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혜는 거실에서 말순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토요일에. 어디 가는 거야?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아, 그건 민수 오빠가 말씀드릴 거예요. 말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엄마, 저희 갈게요. 벌써? 네,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엄마, 토요일까지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만 해두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무슨 날일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말수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시러 올게요. 준비만 해두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이상했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왜 숨기는 걸까?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떠올랐어요. 방 촬영, 물건 정리, 민수의 통화, 그리고 오늘, 다음 주 토요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 이제 보내지는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말순은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겨지는구나. 잠에 들지 못한 말숙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회색 스웨터, 남편이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말수는 스웨터를 꺼냈어요.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랍 안을 더 뒤졌어요. 남편의 시계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어요.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말수는 시계를 손에 쥐었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웨터와 시계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여기서도 떠나야 하나 봐.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스웨터를 꽉 쥐었어요. 당신 떠나고 이제 나도 이 집을 떠나는구나.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민수를 처음 입양할 때를 떠올렸어요. 28배 말순이었어요.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작은 아기를 건넸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어요. 가벼웠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말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아가, 이제 엄마가 생겼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순을 봤어요. 우리 아들 예쁘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예뻐. 몇 년이 흘렀어요. 5살 민수가 골목길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손으로 말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수는 웃으며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수 많이 컸네. 민수는 말순의 목을 껴안았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수,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말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팔을 벌렸어요. 민수는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말수는 민수를 꽉 껴안았어요. 우리 아들, 오늘 재밌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스웨터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예뻐했던 아들인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려는구나. 말순은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여보, 나 어떡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말순은 남편 스웨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스웨터를 안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어요.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말순은 겨우 일어났어요. 스웨터와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토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어요. 토요일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천천히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챙겨둔 것이었어요. 옷 몇 벌, 속옷, 수건,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민수가 10시에 온다고 했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말순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순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지혜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말순은 대답했어요. 응. 그게 다야. 민수는 잠시 보따리를 보다가 들었습니다. 그럼 가시죠. 세 사람은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말순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차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타세요. 말순은 천천히 차에 올랐어요. 지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말순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살던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차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어요. 빨간불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이 나타났어요.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 요양원이 있다는 걸.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저 멀리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간판. 요양원이었어요. 말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오늘이구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는 요양원 앞으로 다가갔어요. 간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요양원을 지나쳤어요.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요양원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앞을 봤어요. 민수는 그냥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가만히 앞을 보고 있었어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안 멈춘다고? 차는 계속 달렸어요.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말수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말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어느 작은 집 앞이었어요. 민수는 시동을 껐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낡은 대문이 보였습니다. 담벼락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엄마, 내리세요. 말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혜도 내렸습니다. 민수는 대문을 열었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말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말수는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이 멈췄어요. 좁은 다락방이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이 5개 깔려 있었어요. 작은 창문 하나. 벽에는 낡은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방을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 5 남매와 함께 자던 방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거칠한 천이었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옆방이 보였습니다. 작은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두레박 줄을 만져봤어요. 옛날 그 우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물을 길어 나르던 곳. 말수는 무릎이 꺾였어요.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어요. 어머님.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겨우 일어났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이 나타났어요. 화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마솥도 있었어요. 벽에는 뒤주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숨을 삼켰어요.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던 부엌이었습니다. 화롯불을 쳐다봤어요. 손을 뻗어 솥뚜껑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낡은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2개의 그릇, 2개의 숟가락, 남편과 함께 쓰던 밥상이었습니다. 말수는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따라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밥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말순과 남편, 아기였던 민수, 가족 사진. 말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앉았어요. 엄마. 말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작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박말순의 기억박물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말수는 현수막을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을 제가 다시 세우고 싶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민수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방 촬영하고 물건 정리한 거,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요양원 가는 줄 알았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말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화하는 거 들었어. 준비되면 연락 달라고. 그건 이 박물관 공사 끝나면 연락 달라는 거였어요. 말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키워준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아니라 엄마가 만든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말수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도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가 살아온 시간들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만들었어요. 말수는 민수의 등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말수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일으켰어요. 엄마, 구경하실래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엄마 손을 잡고 방을 돌았어요. 여기는 엄마 어린 시절 방이에요. 말수는 다락방을 다시 봤습니다. 이불 5개가 그대로였어요. 여기는 우물가고요. 두레박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집 오셨을 때 부엌이에요. 화롯불과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와 함께 사신 방이에요. 밥상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 바퀴 돌아봤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걸 언제 다 준비한 거야? 3달 걸렸어요. 사진 보고 만들었어요. 말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말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돌아갔어요.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기억박물관 안. 조용했어요. 말수는 천천히 방을 돌아봤습니다. 다락방으로 갔어요. 이불 5개가 나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맨 구석 이불에 앉았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자던 자리였습니다. 벽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거친 벽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빠들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뒤척이던 소리도요. 말수는 작게 웃었어요. 일어나 우물가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봤어요. 예전엔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지금은 가벼웠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던 어린 말순, 손이 터지도록 일했던 날들, 고개를 저었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화롯불 앞에 섰어요. 가마솥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불 조절을 못해서 밥을 태웠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났었죠.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먹어줬어요. 말수는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2개의 그릇을 봤어요. 손으로 그릇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여기서 참 많이 먹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젊은 시절 남편.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문을 열었어요. 손녀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말순은 손녀를 봤습니다. 그래, 들어와. 지수는 박물관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할머니, 여기 다 할머니 살던 곳이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인생이 다 여기 있어. 지수는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설명해 주세요. 말순은 손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다 알려줄게. 다락방으로 갔어요. 여기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방이야. 지수는 좁은 방을 봤어요. 여기서 5명이나 잤어요? 응. 좁았지. 근데 따뜻했어. 말순은 이불을 만졌어요. 오빠들이랑 언니랑 다 같이 자면서 밤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했지. 지수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떤 이야기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별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도 하고 장가 가면 뭐 먹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지수도 웃었어요. 우물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할머니가 매일 물길어 나르던 곳이야. 지수는 두레박을 만져봤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무겁지. 손이 다 터졌어. 말순은 손을 봤습니다. 지금도 굳은 살이 남아있어. 지수는 할머니 손을 만졌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긴 할머니가 처음 밥을 지어본 부엌이야. 지수는 화롯불을 봤어요. 여기서 요리했어요? 응. 처음엔 밥을 태웠어. 불 조절을 못해서. 지수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도 처음엔 다 서툴렀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선 내 할아버지랑 많이 웃었지. 말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수는 밥상을 봤어요.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말순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사람이 할아버지야. 지수는 사진을 봤어요. 잘생기셨다. 말순은 웃었습니다. 그렇지? 착하기도 했어. 말순은 사진을 쳐다봤어요.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했어.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대. 지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보고 싶지. 많이.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순은 손녀를 꽉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만들어져서 기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기뻐. 말순은 박물관 안을 둘러봤어요. 어린 시절 방, 우물가, 부엌, 밥상, 사진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깨달았어요.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되는 사람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말순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억 박물관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말순의 기억박물관, 체험식당 겸 전시관. 말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화롯불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솥에 밥을 안쳤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도왔어요. 어머님, 반찬은 제가 낼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초인종이 울렸어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봤어요. 우와, 여기 정말 옛날 그대로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다락방을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방에서 잤어요. 민수는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식사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박물관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물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엌도 구경했어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식사하고 싶은데요. 말순이 나왔어요. 네, 곧 준비해 드릴게요. 말순은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반찬을 담았습니다. 지혜가 쟁반에 담아 날랐어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이 커졌어요. 우와, 맛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 같아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말순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매일 부엌에 섰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추억을 나눴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웃음도 늘었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조용히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지혜는 서빙을 했어요. 지수는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찬 담을게요. 말수는 손녀를 봤어요. 고맙다, 우리 지수.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민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영업 끝났어요. 말수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지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말수는 물을 마셨어요. 고맙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힘드셨죠?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좋았어. 민수는 웃었습니다. 손님들 다들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말순의 기억박물관. 말수는 간판을 한참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가 살아온 집으로 데려온 거였네.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엄마. 말수는 아들을 봤어요. 엄마는 버려진 적도 잊힌 적도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을 다시 시작해요. 말수는 아들 손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지혜와 지수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화롯불에 불을 지폈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밥을 안 쳤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도 손님 올 거잖아. 민수는 엄마를 봤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좋아 보이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정말로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혜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말수는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네 사람은 함께 박물관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박말순의 기억 박물관. 말수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